제가 손흥민 다시 득점왕 할 거랄죠? 앙리 예언 미쳤다. 케인 나가자마자 해트트릭 기디긋 토트넘 우승 후보된 상황.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리 케인 대체자를 뽑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손흥민의 보직 변경이 가장 강력한 대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토트넘이 유럽 무대를 휘저을 때 중심에 섰던 손톱 전술이 4년 만에 돌아왔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영국 번리 터프 무어에서 끝난 벌리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골, 후반 2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폭발했다. 1에서 3라운드에서 왼쪽 날개로 뛰었던 손흥민은 이날은 4-3-3 포메이션에서 중앙 공격수로 보직 변경에 뛰었다. 중앙 공격수로 자신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1에서 1을 만드는 동점골을 뽑아낸 것에 이어 후반 18분 N4에서 1로 훌쩍 달아나는 쐐기골을 넣었다. 그리고 후반 21분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토트넘의 5에서 1 리드를 안겼다. 토트넘은 새 시즌 앞두고 케인의 대체자 찾기 과제를 떠안았다. 지난 10년간 토트넘 부동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던 케인이 지난 12일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30살이 넘은 케인을 보내면서 1,800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챙겼으나 그의 빈자리 메워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토트넘에서 원톱을 보기 시작한 케인은 지난 시즌까지 10년간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317경기 213골을 터뜨렸다. 시즌마다 20골 이상씩 넣었다는 뜻이다.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30골 터뜨렸기 때문에 그의 부재를 토트넘의 심각한 득점력 부족을 부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토트넘은 새 선수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케인의 빈자리를 어렵지 않게 메우는 모습이다. 측면에서 뛰던 손흥민이란 또 다른 걸출한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벌리전에서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히샤를리송을 벤치로 밀어내고 손흥민을 그 자리에 세웠다. 히샤를리송이 지난 프리미어리그 1에서 3라운드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지난달 30일 리그컵 풀럼전에서 골을 넣었음에도 공격에 실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손흥민의 보직 변경을 단행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히샤를리송을 가리켜 볼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 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2연패를 기록 중이던 벌리의 전반 4분 만에 상대 라일 포스터의 역습 상황에서 실점.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원톱 손흥민 팀을 위기에서 일찌감치 구해냈다. 전반 16분 오른쪽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 롱킥을 전방에 뿌렸고 이를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2명 사이에서 잡아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왼쪽 날개 마노르 솔로몬에게 내줬다. 이어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 빈 곳을 찾아 들어가마 솔로몬이 다시 리턴 패스를 내줬다. 그리고 손흥민이 축포를 터뜨렸다. 번리 선수 2명이 솔로몬을 마크하느라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다. 이때 강슛이 아닌 오히려 박자를 살짝 늦춰 상대 골키퍼 타이밍을 빼앗은 뒤 오른발 로빙슛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슛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느릿느릿 홈팀 골문을 출렁인 감동적인 골이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반 추가 시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역전골. 후반 9분 제임스 매디슨의 추가골을 묶어 소속팀이 3에서 1로 앞선 상황에서 2골을 쾅쾅 폭발하며 터프 무어를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토트넘의 왼쪽 측면 공격 때 솔로몬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횡패스를 뿌리자 순간 스피드를 발휘해 오른발 강슛으로 번리 골문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이어 3분 뒤엔 왼발 슛으로 해트트릭 대미를 장식했다. 포로가 반대편을 보고 패스한 것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잡아 통렬한 왼발 슛으로 쏘고 환호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는 지난해 9월 18일 레스터 시티전 이후 1년여 만이다. 당시에도 긴 골 침묵에 시달리다가 교체 투입된 뒤 해트트릭을 뽑아내며 무력 시위를 펼쳤는데 이번 벌리전에서도 한 경기 3골로 1에서 3라운드 맹활약 속 무득점 비판을 일축했다.
아울러 프리미어리그에선 통산 4번째, 잉글랜드 무대 전체로 넓히면 통산 5번째 해트트릭을 폭발했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 20일 사우샘프턴전에서 한 경기 4골을 몰아치며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은 물론 포트트릭까지 작성했다. 이어 2022년 4월 9일 에스턴 빌라전, 같은 해 9월 17일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각각 해트트릭을 일궈냈다. 벌리전에서 약 1년여 만에 한 경기 3골을 재현했다. 이날 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호 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32가 됐다. 이날 첫 골로 첼시의 레전드 공격수 디디에 드로그바와 104골 동률을 이룬 손흥민은 2골을 더 넣으면서 32인 데런 벤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다음 타깃인 29위는 107골을 넣은 맨유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폴 스콜스다. 사실 손톱 전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과거 케인이 부상으로 주춤했을 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전 감독이 손흥민을 보다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전술로 효과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2019년 1월 부상으로 한 달간 결장하는 등 2018-19 시즌 후반기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전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았다. 이때 케인의 빈자리를 메운 선수들이 손흥민과 브라질 공격수 루카스 모우라였다. 특히 손흥민은 케인이 빠진 2018-1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맨체스터 시티와의 1에서 2차전에서 총 3골을 넣으며 토트넘이 거함을 물리치고 4강, 더 나아가 아약스까지 이기고 결승에 오르는 중심 역할을 했다. 이때도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모우라와 투톱으로 놓아 중앙 공격수로 변신시키는 승부수를 걸었는데 보란듯이 적중했다. 맨시티와 2경기의 외에도 손흥민은 케인이 빠질 때마다 가운데서 맹공을 펼치며 득점을 제법 쌓았다. 지난 여름 토트넘에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아는 듯 프리시즌부터 손톱 전술로의 변신을 구상했고 히샤를리송이 부진하자 이를 전격적으로 단행해 첫 경기부터 톡톡한 재미를 봤다. 앞서 1에서 3라운드에서 플레이메이커로 맹활약했음에도 공격 포인트 작성에 아쉬움이 있었던 손흥민도 새 사령탑 기대에 부응하듯 골 본능을 마음껏 쏟아냈다. 후반 27분 히샤를리송과 교체 아웃되면서 원정온 토트넘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2. 덴마크 왕자 조규성 미투일란 첫 AES 플러스 최고 평점 팀은 오르우스전 1에서 1무승부 덴마크 수페리리가 1부 미투일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조규성이 세 팀에서의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투일란은 4일 한국 시간 덴마크 헤르닝의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 시즌 덴마크 수페르리가 7라운드 오르우스와 홈 경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 출격한 조규성은 후반 41분 교체돼 벤치에 들어갈 때까지 86분을 뛰면서 도움 하나를 기록하고 팀의 승점 획득에 기여했다. 조규성의 활약을 바탕 삼은 미투일란은 일단 연패의 늪에서 탈출하며 중위권을 사수했다. 미투일란은 개막 후 2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다가 3라운드 링비전에서 0에서 4로 대패하며 주춤했다. 4라운드 벨레전에서 2에서 1로 이겨 다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5라운드 브림비전에서 0에서 1로 지더니 6라운드 노르셸란전에선 0에서 3으로 충격패하며 순위가 중위권을 곤두박질 쳤다. 오르우스전에선 비록 홈경기 승리를 이루지 못했으나 3연패 위기를 넘기며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분위기 바꾼 것에 만족하게 됐다. 미투일란은 3승 1무 3패로 승점 10을 기록하며 수페르리가 12개 팀 중 6위에 올라있다. 1위는 승점 18을 찍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팀 FC 코펜하겐이다. 조규성은 입장에선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을 털어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수페르리가 초반 4경기에서 3골을 폭발하며 미투일란 핵심 공격수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한 조규성은 지난달 21일 브림비전 도중 허벅지 통증 때문에 전반에 교체돼 우려를 자아냈다. 치료를 받고 벤치에 앉은 조규성의 허벅지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다. 마침 그의 포지션 경쟁자 소리 카바가 스페인 라스 팔마스로 이적하기로 한 상태여서 조규성 공백에 대한 팀 내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 미트윌란은 그 없이 치른 6라운드 노르셸란전에서 0에서 3으로 참패에 고개를 숙였다. 미트윌란과 조규성의 에이전시는 그의 결장 기간을 최소 2주로 내다봤으나 다행히 조기 복귀에 성공했다. 조규성은 8월 28일 6라운드 경기엔 결장했으나 지난 1일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레기아 바르샤바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활약하며 복귀전을 치렀다. 이어 사흘 뒤 오르우스전에선 공격 포인트까지 작성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4-4의 이 포메이션 아래 얼마 전 노르웨이 몰데에서 영입된 올라 브리닐드센과 함께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조규성은 전반 26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옆에 있던 브리닐드센에게 패스를 내줬고 이것을 브리닐드센이 득점으로 연결했다. 조규성은 수페르리가에서 3골, 우에파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예선에서 1골 등 4득점을 기록 중이었으나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기는 이날이 처음이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조규성은 이날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2회, 공중볼 경합 성공 4회 등 수비에서도 맹활약했다. 풋몹 평점 역시 조규성이 팀 내 최고인 7.8점을 받았다. 그러나 미트윌란은 후반 38분에 동점골을 내주고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다. 조규성은 지난 7월 중순 전북현대에서 미트윌란으로 이적료 약 40억 원에 옮겼다. 덴마크 리그가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일각에선 러브콜을 보낸 잉글랜드 2부 구단 등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조규성은 자신을 콕 찍어 오랜 기간 원했던 미트윌란을 고집했다. 유럽 이적 시장 마감이 한 달 더 남았으냐 K리그 시장 문 닫기 전에 미트윌란 이적을 결정해 자신도 웃고 전북도 대체자 박재용, 전안양을 구해 서로 윈윈했다. 조규성도 미트윌란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현 소속팀에서 윙어를 보던 구스타브 이삭센이 이탈리아 세리에 A 라치오, 카바가 라스 팔마스로 가면서 덴마크에서 빅리그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렸다.